다음으로 14년 중등기출입니다.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 학교장이 고등학교입니다. 별표하시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와 관련하여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 참고한 장특법의 일부 내용이다. 괄호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각각 쓰시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심사 청구에 관한 내용을 기역 니은뿐만 아니고 다 알아야겠죠. 한번 보시면 기역 니은 내용뿐만 아니고 요 포인트 요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하나하나 보시면 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 학교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요거는 시험에 나왔었죠. 배치받은 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하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거고,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는 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군구 투군이 또는 시도 투군이는 심사 청구를 받을 때는 이를 심사하여 기역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기역은 여기 내용 1항 양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30일 이내입니다. 30일만 적으면 틀립니다. 반드시 이내까지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렴풋이 공부에서는 문제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는 30일 이내. 다음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니은의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니은은 마찬가지 이쪽이고, 심사 결정 이의 대상자 보호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입니다. 이내가 안 들어가면 틀린 거라 했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요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주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각 학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투군위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 요게 4가지. 대상자 선정, 교육 지원 내용 결정사항, 학교의 배치, 부당한 차별, 요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14년 초등기출입니다. 다음은 1학년 영수의 교육과 관련하여 일반학급 학교사가 센터에 근무하는 김교사와 상담한 내용이다. 그럼 뭐 1학년은 초특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겠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박교사 영수는 진단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지체장애 학생인데 정신지체까지 동반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입니다. 영수 어머니는 집이 우리 학교와 가까워서 영수를 입학시켰다. 요거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뭐 다음 중 계획에 해당하는 법의 내용을 찾아 적으시오 하면은 배치를 할 때 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이게 기준이 있죠.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면서 법을 보시기 바라고. 제가 학기 동안 지도해 보니 많이 힘드네요. 아무래도 특수학급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수학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 교사, 네 선생님 고민 많으시겠어요? 우선 센터에 영수의 순회 교육을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박 교사,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영수는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근데 순회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김 교사, 물론이다. 그 밖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 1번. 기획의 지원과 관련하여 김 교사가 언급한 지원 외에 영수가 향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현행 장특법에 근거하여 2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가 그 당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강사들마다도 의견이 좀 갈리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거는 영수가입니다. 영수가. 이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기획의 지원이 센터에 대한 지원인데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적으면 안 되고, 영수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근데 상황에 맞는 것, 김 교수가 언급한 지원 외에 영수가 받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시야 자체를 굉장히 넓게 봐야 됩니다. 지원 여기 꽂혀가지고 지원을 다 갖다 붙여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제가 이렇게 표시내놨는데 11조 센터의 설치 운영 관한 내용입니다. 주체는 뭐 교육감이죠. 교육감은 대상자의 조기 발견은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미 진단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조기 발견을 할 필요는 없죠. 마찬가지 진단평가도 지금은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진단평가 받았으니까. 그다음 정보관리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특수교육 연수, 이거는 교사가 받는 거죠. 뭐 센터에서 일반 교사에게 연수를 해주던가 뭐 이런 내용이고, 영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교수 학습 활동의 지원, 요거는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요것도 해당이 되겠고, 순회교육은 언급을 했죠. 김 교사 언급한 지원 외니까 김 교사 지금 순회교육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육은 들어가면 안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있는 내용은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보 관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2번 다음은 니은 순회교육 운영과 관련된 설명이다. 12개정 총론 중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공통사항과 현행 장특법에 근거하여 이와 알맞은 내용 쓰시오.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이거는 교육과정 총론 내용이라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법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학생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알맞게 편성 운영한다. 그러니까 순회교육을 할 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고려를 할 때 그 학교 학생이 속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고려해서 대상자의 특성과 정도에 맞게 편성 운영해라. 그런 말입니다. 다음 이게 우리 법령이죠. 순회교육의 수업 일수 많이 보셨죠?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 누가 각급 학교 장이 주최 정하되 1번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태 제가 이거 중요하겠죠. 2번 비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장난 하겠죠. 그럼 B는 뭐냐? B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B는 교육과정의 운영. 이게 되겠죠. 20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서 봐야 될 게 1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 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이 두 가지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 계획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리죠. 요 20조의 내용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순회교육은 항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기 나머지 내용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내용들 잘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때까지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년 중등 기출입니다. 15년은 초등 문제가 없더라고요. 혹시 발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호랑말코 같은 놈아 왜 이걸 못 찾냐 나는 찾았는데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논술인데 법으로 건들 수 있는 것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B1 보기는 현장 관찰 및 실습 과정에서 특수교육과 2학년 실습생이 작성한 개별화 교육 계획 아니다. 특수교육과 2학년 대학생인가 보네요. 장특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구성 이제 다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에 제시된 개별화 교육계획 구성요소 중 보기에서 누락된 요소 3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밑줄 친 기획을 사용할 경우에 문제점 2가지를 쓰고 밑줄 친 니은을 참고하여 밑줄 친 기획을 해서 잘못된 것을 1가지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와 굉장히 어렵네요. 점수를 분석을 해보면 요게 이제 3점 되겠고 요거는 1점이겠죠. 그 다음 찾아 쓰고 이유 쓰는 거 1점 이래가지고 3점 1점 1점 점수 몇 점 그냥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별화 교육계획 구성 요소를 알아야겠죠. 개별화 교육 구성 요소는 4조 3항 개별화 교육계획에는 대상자 인적사항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과 방법인데 이걸 하나하나 찾아보면 인적사항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학습 수행 수준 여기 있습니다. 장단기 목표 여기 있습니다. 교육 내용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방법, 평가 계획, 서비스 내용과 방법 이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거 3가지를 적으라 하면 교육 방법, 평가 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과 방법 이 3가지를 적으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개별 교육 계획을 작성할 때 밑줄 친 기획으로 사용할 경우에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밑줄 친 기획 이거는 법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기 전에 기획의 문제점은 요거는 이제 2020년 올해 중등 인천 합격생이 답변을 지원해줬습니다. 제 후배 선생 소고 연재 사줄란지 모르겠네요. 합격 수기도 수락한다 수고 밥을 몇 배 사줬는데 이 자식이 이 학격생이 말하길 이게 답이 틀리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중특 인천 합격생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제가 후배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 보시면 지능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 2가지 했습니다. IQ, SQ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진단평가를 하면은 상대평가만 실시하고 중고창조검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천 합격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 진단검사 이게 상대평가죠.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와서 비교를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 지적장애 검사 중에 2개만 실시했다. 요 보시면 지적장애 검사는 지사적 기운 기억나십니까? 요 5가지가 있는데 2개만 있다. 요 2개만 가지고는 이 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죠. 5가지 있는 거 다 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답변 지원해준 제 후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줄 친 이해 창조하여 밑줄 친 뒤에 잘못된 것을 찾고 이로 써라. 이거는 도저히 건들 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을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다음은 일반 학급에 배치된 경도 정신지체 학생에 의해 교육에 대해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나온 대화이다. 관련해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장특법 제8조 교원 자질 향상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디귿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법이 개정이 이때 됐는데 개정이 돼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시험 치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법이 개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필히 봐야겠죠. 최근에도 실태조사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는데 뭐 그걸 봐야 됩니까? 이런 글을 봤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시험에 나올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실태조사 내용 뭐 3년에 한 번 실시한다 그 정도만 봤었고 뭐 위원 관련해서는 너무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라서 안 봤는데 아무튼 개정이 되면 그 내용들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솔직히 뭐 몇 개 빼고는 뭐 거의 다 봐야 되거든요. 공부를 그래 편식하시면은 위험하죠. 남들이 다 하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방법으로 뭐 당연히 재미는 없지만 그렇게 진부하고 고전적인 방법이 역설적으로 가장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정답은 그냥 뭐 인권의 존중 요겁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인권 이것만 적으면 틀리죠. 인권의 존중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나 인권의 존중에 적으면 안 됩니까? 틀리겠죠? 법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니까 채점을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8조를 복수편에서 한번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건 뭐 말한 내용이고 2항 국가 및 지자체는 대상자의 통합교육 뭐 요거를 이제 많이 암기하실 때 이렇게 블랭크를 하시죠.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여기에 시험에 과거에 나왔던 게 일반 학교 교원 해놓고 플러스로 특수학교 교원 뭐 이게 들어갔었죠. 그래놓고 뭐 틀린 거 찾아라 했었는데 법을 제대로 보신 분들은 다 맞출 수 있죠. 나머지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다음으로 16년 중등 기출입니다. 다음은 땡땡교육청 게시판에 게재된 질의와 응답. 질의응답이 개인적으로 좀 재밌더라고요. 장특법 뭐 통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한 내용을 순서대로 써라. 이것도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니은 기역 바꿔버리면은 채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냐? 국가시험인데 뭐 그런 거 하나 다 봐주면은 못합니까?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니은 기읍 실수로 바꿨습니다. 그 실수가 실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평가는 객관적이고 냉정합니다. Q.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우리 가족이 거주하는 시도 내에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어서 다른 시도의 국립학교로 배치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 이게 핵심이죠. 다른 시도 국립학교. 국립입니다. A.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국립학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블랭크를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국립학교의 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이전에 문제 나왔던 게 뭐 사립학교 집어넣고 틀린 거 찾아서 수정해라 이럴 수도 있고 이 경우에 국립학교 장은 장특법 시행령 12조에 의한 특별한 사유 이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또 나왔네요. 법은 항상 이렇게 나오던 것들이 좀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것들도 확실하게 외우시고 새로운 것도 외우시고 특별한 사유를 보시면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대상자의 장애 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Q. 저는 땡땡중학교 김땡땡 교사입니다. 우리 반 민영이는 특수교 대상자인데 사회성은 좋지만 수업시간에 집중이 어렵고 강행동을 보인다. 민영이는 수업 참여가 어렵고 다른 학생의 수업에도 방해가 된다. 민영이 수업 참여와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보조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민영이가 보조 인력이 좋은 받도록 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 그래서 교육청에서 답을 했습니다. 민영이를 위한 교육 지원 내용으로 보조 인력 등의 지원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경우 땡땡 중학교의 학교장이 학교에서의 절차를 거쳐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진단평가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 절차도 순서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보조인력 등의 지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의 절차를 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겠죠. 정답은 개별화의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친다. 요까지만 쓰면 되겠죠. 왜냐면 교육장, 교육감 관련 이런 내용들은 지금 본문에 언급이 돼 있으니까 이거 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3항의 내용은 반드시 순서까지 기억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장의 주체고 교육지원 내용 추가 변경 종료 그 다음 재배치 요 두 가지 사항 있을 때 IP팀의 검토 거친 다음에 장감에게 진단평가 및 재배치 요구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반드시 요거 숙지하시고 다음으로 16년 초등기출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급 교사가 통합학급의 교사와 세의 통합교육을 위해 협의한 후 작성한 협의록의 일부이다.
효율 관련해서 좀 팁을 드리면, 이건 뭐 임용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특수랑 통합 뭐 이 두 명이 협의해서 협의록을 쓰는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개별화 교육계 협의회 이렇게 좀 큰 단위로 협의록을 쓰거든요. 협의를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내부 결제가 뭐냐면 학교 뭐 A 중학교에 제가 발령을 받았다 치면 A 중학교에 IP 1학기 개별화 교육계 협의를 실시했다 하는 협의록을 내부 결제를 올려야 됩니다. 이게 근거로 남아요. 그래서 감사가 떴을 때 협의를 했나 안 했나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뭐 실무 가면 뭐 그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자, 협의 내용 보겠습니다. 현장 학습에 대해 협의를 했네요. 통합 학급 교사, 일반 교사죠. 일반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이가 돌발 행동을 한다, 차도로 뛰어들고 집단으로부터 이탈한다, 이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 학습에 참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지 마세요. 세이의 경우 현장 학습 대신에 가정 학습을 해라. 현장 학습 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세요 그냥.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이거. 민원 들어가요 교육청에. 그래가 특수학급 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이를 현장학습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통합학급 교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학습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네요. 그래서 통합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특수교사가 이걸 했겠죠. 이것도 내부 결제 내고 사람 모아가 어디 2층에 몇 시까지 모이세요 하고 굉장히 일이 늘어났네요. 자,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총 4가지인가 뭐 그런데 1, 2번은 우리 법 문제가 아니라서 뺐고, 리을과 같이 말한 이유를, 리을은 요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자, 이유를 장특법 4조 4조는 많이 들어보셨죠? 차별금지. 이거에 근거해서 써라. 리을과 같이 말한 이유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놨습니다. 4조 2항의 두 번째 내용,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학급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차별이죠. 실제로 시행이 되면은 그건 뭐 진짜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도 할 말 없어요. 뭐 소송까지 아니고 뭐 민원 넣나? 아무튼 하는 김에 요 6가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2번은 방금 했고, IP팀의 보호자 참여 대학 요거 보시고, 5번 6번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장소수행 분들은 기준이 추가된 것 같은데,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도 과정, 뭐 학생 생활 지도할 때 이런 것들이 추가됐으니까 추가된 것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장특법 시행령 5조 교원의 자질 양성에 근거하여 미음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음은 좀 전에 했죠.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일반 학교의 교원, 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개설 운영해야 하는 직무연수 과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각각 써라. 그러니까 뭐 1번, 2번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행령 5조 교원의 자질 향상 관련해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게 지금 계속 나오죠. 보시면은 문제 자체는 안 어렵죠. 바로 답을 보면 주체 반드시 외우시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 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 특수교육 교원에게는 일반 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 이걸 그대로 정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1항도 같이 보시고 개별적으로 보십시오. 다음 17년 중등 기출입니다. 17초등은 없더라고요. 2번 다음은 중학교 일반교사 특수교사의 대화이다. 장특법 근거에서 기억 내에 들어갈 내용 써라. 일반교사, 우리 학급의 학생 A는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님도 공감한다. A가 대상자로 선정 배치되는 과정에서 부모님 의견이 반영되었나? 특수교사, 네, 장특법은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먼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A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다음 중 들어갈 내용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 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기억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억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16조 대상자 선정 절차 및 교육 지원의 내용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은 뭐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 요거를 적으시면 되겠죠. 이하 내용 반드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일반교사, 만약 A가 특수학교에 배치받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에 따른 특수교사의 대답을 적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답변이 나중에 상품 문제로 나왔을 때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 A의 부모님이 투군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 30일 이내, 90일 이내. 내용 기억나시죠? 그리고 투군이의 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내모를 제기할 수 있다. 그건 아까 했던 내용. 정답은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보시는 김에 90일, 30일 요것도 같이 보시고 문제 내용도 반드시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은 박교사와 김교사가 학생 A에 대해 나눈 대화 일부이다. 기획에 해당하는 병명을 써라. 이건 뭐 그 당시에 뭐 신장장애, 이거 답은 뭐 신장장애고, 정특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니은의 수업 일수는 누가 정하고 기준 일수는 며칠인지 쓰시오. 요것만 딱 봐도 내용은 대충 알겠죠? 박교사 바로 보겠습니다. 박교사 A는 몸이 많이 부어있기도 하고 피로감을 자주 호소합니다. 조타 결석이 많아 학교 결손도 있어서
따라서 부모님에게 건강장애를 지닌 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절차를 안내했다. 선정이 되면 순회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순회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조건, 요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언급한 거는 수업 일수는 여기 있죠. 매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한다. 누가 정하냐? 각급 학교장이 정한다. 기준 일수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순회교육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18년 중등 기출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사와 교육실습생의 대화 내용이다. 기획지읒에 들어갈 내용 써라. 교육실습생. 선생님, 수교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수교사 차별금지 사항은 4가지가 있다. 4가지 아까 보라 했죠?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를 분석 잘 하셨으면 향후 문제들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겠죠. 첫째, 서비스 적용에서의 차별. 둘째, 기획. 셋째, IP팀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넷째, 대학 입학 전형 절차. 이것도 뒤에 내용 상세히 다 보셔야겠죠. 별도의 면접 신체 검사를 요구. 뭐 이런 식으로 빈칸 뚫어서 기획, 니은 2가지 들어갈 거 문제 나올 수 있겠고, 답은 뭐 여기는 수석 학생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요거고. 이게 계속 시험에 연달아 나오죠. 실제로 현장 학습 갈 때 학생이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 통합학급 선생님들이 걱정돼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차별금지 사항이 있다는 거 모르니까.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임용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저도 담당 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증의 학생이라 수학여행을 간이 많이 해서 걱정이 많았었죠. 부모님들, 관리자분들, 통합학과쌤 현장에 가시면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다행히 실무사님, 보건선생님, 제가 또 총책임자로 가고 이런 내용들을 명백히 알아야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알려야지 또 그분들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교육실습생. 그러면 자기가 심하거나 집이 멀어서 통학이 어려운 경우에 어떤 지원을 받냐? 수교사. 법에서는 학생의 취약 편의 및 통학 지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위하여 서비스 일환으로 뭐와 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 취약 편의 내용입니다. 취약 편의가 3가지입니다.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 인력 지원. 근데 문제 보시면 이미 통학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통학비를 빼고 나머지 2개를 적으면 되겠죠. 통학 차량 지원, 통학 보조 인력 지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통학 차량을 통학 버스로 적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공부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김에 28조랑 통학 지원 관련 시행령 내용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초등 기출입니다. 또 지대응답이 나오네요. 다음은 센터 홈페이지에 지대응답 게시판의 일부이다. 답해라. Q. 제 아이가 특수학교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다녔는데 학교생활 어려움이 많다. 지금이라도 취약 의무의 유예나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죠. A. 네, 가능합니다. 장터부 12년 14조 취약 의무 유예 또는 면제에 의하면 의무교육 대상자는 입학 전과 마찬가지로 입학 후에도 동일한 절차로 취약 의무의 유예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가 뭐 1, 2, 3은 법이 아니고 뺐고, 리을의 결정 절차를 쓰고 유예나 면제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와, 절차를 다 써야 되고 그 다음 고려사항까지 써야 돼요.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행령 제14조 취약의 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 관한 내용이고, 대상자의 보호자가 19조 1항에 따라 대상자의 취약 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약의 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을 먼저 합니다. 1번이에요. 그 다음 신청을 받은 장감은 법제 10조 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번, 이거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 실시 가능성, 보호자의 의견 등 3가지입니다. 전 이거를 등, 순, 보 이렇게 3가지로 외웠거든요. 등순보 이거를 고려하여 면제 등 유예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유예기간은 1년 이내 하고 연장할 때도 투군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 문제에 대한 답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약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고, 그 다음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 결정한다. 이건데 문제에서 고려사항 1가지를 써라 했으니까 고려사항은 이 3가지를 적으면 되겠죠. 등을 고려하여니까 3가지는 등, 순, 보 요겁니다. 솔직히 이것도 제가 고시생 시절에 이 항목을 계속 외웠는데 시험에 계속 안 나왔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 같았는데 뭐 안 나오다가 이때 나왔네요. 다음으로 19년 중등 기출입니다. 다음은 교원을 대상으로 통학교육연수. 계속 나오죠. 통학교육연수. 관로안에 기획에 해당한 내용을 8조의 근거에가 써라. 연수 자료가 이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 근데 교육 및 연수 과정에서 대상자의 기획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뭐겠습니까? 기출된 거였죠. 인권. 이 문제에서는 이미 존중에 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인권이라 적어야지, 인권의 존중 써버리면 인권의 존중이 돼버리니까 틀리겠죠. 문제를 적을 때도 너무 긴장하시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문제를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장터법에 근거해서 기획 내용 중 틀린 거 2가지를 찾고 바르게 고쳐라. 이런 식으로 요즘에 시험에 계속 나오죠. 이전처럼 뭐 빈칸 넣어라 이 정도 수준 아니고 이제는 틀린 것을 찾고 고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장감은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센터의 심사를 거쳐 뭐 이렇게 배치하여 교육을 해야 된다. 선정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로 보시면 장감은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투군이 심사를 거쳐서 뭐 다음 각호에 배치를 하죠.
그래서 센터가 아니고 투군이. 다음 센터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인데 23조 내용입니다. 주체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의 장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주체를 적는 문제인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적을 수조차 없겠죠. 디귿은 센터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 내용. 마지막은 순회교육을 실시할 때 관한 내용이고, 내용들은 암기만 되어 있으면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초등 기출입니다. B1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교사모임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중 일부다. 모르면 답해라. 제목 속상해요. 저는 땡땡 초등학교 특수학과 교사입니다. 티저증 학생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요리 수업을 신청했는데 그 학생은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고 혼자서 조작 활동을 한 것을 어려워합니다. 방과후 교육 교사는 요리 프로그램 특성상 학생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 그 학생을 요리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봤던 문제랑 패턴 비슷하죠? 학부모께서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화를 많이 내시고 실제로 이렇게 화내십니다. 저도 중간에서 난처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플, 차별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누구야 이거? 방과후 활동이 정규교육과정도 아니고 다른 프로가 없을까요? 이렇게 답변한 사람 그 밑에 댓글 쫙 달리겠죠. 누가 또 달았네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뒤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없고. 문제를 보면 정답 근거에서 기억과 같이 답할 수 있는 이유,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적어라. 일단 조항은 이거고 이거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답을 적으실 때 본문 내용 요거를 이제 문제를 적을 수 있게 조금 수정하시고, 이러한 행위는 법 4조 2항에 2주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다음으로 전학 보내신다는데 저는 특수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특수학교 선생님인가 보네요. 얼마 전 일반의 따돌림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다. 지금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가는 중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 학교 측의 태도에 불만이 있던 피해 학생이 학부모님께서 이번 사건으로 자녀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꾸 공립학교로 학생을 재배치시켜달라고만 하시는데 그냥 재배치가 되는 건가요? 참고로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리플, 학생 위탁교육 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른 학교 취약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변경 신청. 이 말들이 어렵죠. 해야 된다. 근데 먼저 잘 해결해라. 그 문제입니다. 장터법 중 위탁교육 기간의 변경 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근거로 니은에 적합한 내용을 한 가지 써라. 니은은 학생의 위탁교육기간 변경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내용을 보시면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에 매우 불량하거나 대상자 특성에 맞지 않아 대상자의 교육에 현장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 때,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평소 학교 측의 태도에 불만이 있던 피학생 학부모님께서 평소에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적으라 하면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 학생은 특성에 관한 내용은 없고 학교 폭력 관해서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내용은 유추할 수가 없죠. 위탁교육 변경 신청을 보실 때 대상자는 보호자 보시고 방금 언급한 두 가지 1번, 2번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장 감에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기간 변경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장감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받아서 시군구, 시도 투군위를 열어가지고 신청인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됩니다. 그냥 투군위가 바로 한 게 아니고 이런 조건들을 다 지켜가지고 위탁교육기간 변경 신청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숙지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목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현재 완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는 통합학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특수교 대상자 학부모님께서 학습 보조기를 지원받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일반 학급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학습 보조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 리플, 네,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를 학교장이 요청하면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보호자가 학습 보조기 요청할 경우 답변을 하시오. 그러면은 요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다음 리플, 그러면 교장 선생님 결제를 신청하면 되나요? 장터법 시행령에 보면 학습 보조기와 같은 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 변경, 종료 기억나시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 학생 학부모가 포함된 뭐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봐라. 교육장은 지금 초등이니까 교육장이고, 그럼 이제 뻔하죠. 다들 아시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개별화 교육지원팀. 의 검토를 적으면 틀리죠. 이미 의 검토가 있는데 그다 적으면 합니까?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의 검토. 틀리죠. 나머지 내용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 문제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위탁교육기간 변경 신청 반드시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19초등 기출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20년 중등 기출, 요번에 나온 문제죠. 다음은 땡땡시 투군이 회의록의 일부이다. 회의록 이렇게 하나 봅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관람하는 기획관이 해당하는 용어를 정특법의 근거에 순서대로 써라. 회의록이 이렇게 진행이 되나 봅니다.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 요 관련된 법조항이 있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뭐지? 계획을 선언한다. 사회자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제안 설명에 앞서 2020년 실시 예정인 네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다. 장특법 13조에는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같은 거 니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누더니 2017년도 결과 자료에서 특수교육 지원 현황과 성과, 특수 관련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위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특수교육 정책 사업에 위한 방향을 논의해보면 좋겠다. 사회자, 이어서 기획의 병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보겠다. 학생 A는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다. 그런데 재학 중인 학교가 학생 A의 장애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보호자 의견이 있다. 이에 보호자는 장특법 제7조령에 따라 기획 변경 신청을 하였다.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잠시 후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 의견을 듣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 처리가 언제까지냐? 사회자,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변경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나올 문제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네모를 실시. 요거는 다들 아시죠? 이런 것도 조금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특수교육 지원 현황과 성과, 특수교육 관련자의 만족도, 요구사항 이런 것도 공부하실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답은 니은은 실태조사죠. 이거 기억 니은 답 찾는 건 쉬운데 이 본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기획은 위탁교육기관이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왔죠. 변경 신청을 했는데 처리기간 언제까지냐?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우리 본 문제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속 30일, 90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30일 뚫고 이거 들어갈 말 적으시고 할 수 있겠죠. 마침 또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하는데 2020년이 실태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측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다행히 시험이 쉽게 나가지고 13조 실태조사를 보실 때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계획, 특수교육 교원의 수급 계획 등 특수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한 요거 3년마다 실시. 이건 쉬우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보시고, 위탁교육 변경 신청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힘들었네요. 2020년 초등 기출 문제였습니다. 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공학기기 선정을 위한 협의회 자료의 일부다. 모르면 답해라.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장특법 시행령 관련해서 가의 리을에 들어갈 관련 서비스를 써라. 가의 리을을 보시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미 학생은 상담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을의 지원이 뭔지 몰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 유출을 하겠죠. 동영상 콘텐츠 활용 지원, 대체 텍스트, 동영상 콘텐츠 활용 지원, 동영상이랑 대체 텍스트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불수의 내성마비, 경직형 내성마비 이런 것들을 겪고 있고, 특히 미나는 저실력까지 같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리을에 들어갈 말은 정보 접근 지원이 되겠죠. 이 정도 유출을 다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상하치부 보학통정 8가지는 반드시 외우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고. 2번 장애인용 각종 교구,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3가지 요 용어를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둬야 하는 주체를 순서대로 써라. 반드시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뒤죽박죽 쓰면 안 되고, 법을 알면 내용이 어렵진 않죠. 일단 이 키워드 설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 법의 조항은 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사항입니다. 사항을 보시면 똑같은 말이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이렇게 있죠. 이거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니까 각급 학교의 장이 되겠네요. 각각 장은 대상자 교육을 위하여 이런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장. 다음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둬야 하는 주체는 시행령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 보조기 등 지원에 관한 내용. 주체는 교육감이죠. 교육감은 28조 사항 방금 한 거 이거에 따라서 각급 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를 이거 설비 3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둬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교육감이죠. 각학장, 교육감, 교육장, 장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를 암기를 하시면 되고, 단위가 각각장이 제일 작고 그다음 교육장, 교육감, 장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같이 생각하면서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총 4화에 걸쳐서 장특법 기출 한번 다뤄봤습니다. 꼭 다루고 싶은 컨텐츠였는데 이렇게 끝이 나서 너무 기쁘네요. 기분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녹화를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올라가는 거는 편집을 다 하기 때문에 2시간 녹화해봤자 나오는 내용은 20-30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매번 녹화할 때마다 1시간, 길면 2시간 이렇게 잡거든요.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시험을 8번을 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서러움이 너무 많았어요.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고, 자료도 정말 많이 수집했고,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합격 수기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죠. 이렇게 도와주신 거를 토대로 저도 나름 뭐 멘토가 되어서 공부할 때 이렇게 길을 조금 제시를 해주면은 특히 법이라는 게 너무 또 양이 방대하고 말 자체가 또 어려우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면은 초수생, 뭐 재수생, 장수생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를 계획을 했고 완성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이 이제 3월 25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정신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힘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좀 여러분들이 장특법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장특법 기출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 교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